여기 창경궁의 고즈넉한 기둥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름다운 한국의 궁에서 그녀는 왜 슬픔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창경궁에 얽혀있는 그녀의 슬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 조선의 마지막 궁녀와 그 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경궁의 슬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역사의 발자취 채널의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에서 주최한 궁궐 걷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씨에 수많은 시민들이 저와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들을 찾았죠. 경복궁의 웅장함, 덕수궁의 고즈넉함, 창덕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걷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창경궁 앞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경궁 정문 앞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기만 했지만 저는 왠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박민지 할머니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세월의 무게와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제게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내 어머니는 이곳의 마지막 궁녀였단다. 그 눈빛에서 세월의 무게와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지 할머니의 어머니, 조선의 마지막 궁녀. 창경궁에서 왕비를 모시던 막내 궁녀였다고 합니다. 민지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생전 매일 이곳에 오셨지. 동물원으로 변해버린 이 궁을 보면서.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오래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죠.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이란다. 매년 이날이면 이렇게 와서 어머니를 생각해. 민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를 안고 살아온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민지 할머니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창경궁에 숨겨진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죠. 민지 할머니를 모시고 창경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밝음과는 대조적으로 무거웠어요. 이곳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지.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주셨어요. 창경궁은 성종 임금님이 세 분의 대비를 위해 지은 궁이란다. 대비들의 거처로 시작되었지만 그 품격은 결코 다른 궁에 뒤지지 않았지. 정문인 홍화문을 지나 명정전으로 향하는 길, 민지 할머니는 마치 이곳의 모든 돌과 나무가 오래된 친구라도 되는 듯 친숙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사진을 찍으며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 일본 사람들. 자기네가 이 궁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알고는 있을까? 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옆에서 걷던 일본인 한 명이 민지 할머니를 흘깃 바라보더니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조용히 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막내 궁녀였지만 마지막 왕비를 가까이서 모셨다고 해요. 왕비의 손길이 얼마나 고왔는지,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우아했는지 늘 이야기하셨죠. 민지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조선의 마지막 궁녀로서 품격 있는 왕비를 모셨다는 사실이 민지 할머니에게는 큰 긍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간은 너무 짧았단다.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지.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야마모토라고 합니다. 민지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야마모토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말을 이어갔어요.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창경원 관리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늘 이곳에서 한 일을 후회하셨어요. 우리가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민지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는 이 특별한 만남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역사의 아픔을 함께 인정하고 나누는 이 순간이 새로운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셋은 함께 창경궁의 역사를 되짚어 걸었어요. 우리가 통명전을 지나 춘당지에 도착했을 때 민지 할머니는 문득 말씀하셨어요. 외국에 가본 적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중국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민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외국의 궁궐도 봤겠구나. 어떻더냐? 우리 궁과는 많이 달랐지? 저는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과 버킹엄 궁의 웅장함, 자금성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마모토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도 유럽과 중국의 궁을 모두 가봤지만 한국 궁궐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가 놀랍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궁은 그런 화려함과는 조금 달랐단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조선의 궁은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어. 그때 또 다른 외국인이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에서 온 건축 전문 기자 피에르인데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궁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흥미롭네요. 피에르는 자신이 세계의 왕궁들을 취재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궁궐은 정말 독특합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는 인공미가 극대화된 반면 이곳은 자연과 건축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조화로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피에르의 말에 야마모토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일본 궁궐과도 다르죠. 우리는 정원과 건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그 경계가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요. 민지 할머니는 두 외국인의 진심 어린 감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궁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니 고맙구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우리 궁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외국인들은 처음에 우리 궁이 소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지혜를 알게 되면 놀라워한다고 하셨지. 피에르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을 프랑스에, 아니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진정한 아름다움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민지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야마모토와 피에르가 우리 궁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함보다 깊이, 위엄보다 절제. 이것이 진짜 품격이지. 어머니는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경궁의 더 어두운 역사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춘당지를 지나 대원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은 복원된 모습이지만 이곳에 일제가 지은 온실이 있었다고 해요. 민지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었어. 일본이 우리 궁을 처음으로 손대기 시작한 곳이지. 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민지 할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야마모토는 고개를 숙인 채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일제는 창경궁을 궁으로 보지 않았단다. 그들 눈에는 그저 넓은 땅일 뿐이었지. 그래서 여기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들여놓기로 한 거야. 야마모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09년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순종 황제의 위안을 위해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의 상징을 격화시키려 했죠. 민지 할머니는 야마모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처음 동물들이 들어올 때 궁녀들이 모두 울었대. 왕과 왕비가 거닐던 그 고귀한 길에 코끼리와 원숭이가 갇혀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피에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문화적 학살이네요. 프랑스에서도 혁명 때 왕실 건물이 훼손되긴 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정말 잔인합니다. 민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이곳을 궁궐이 아닌 놀이공원으로 여기게 됐어. 휴일이면 가족들이 소풍 오듯 몰려들었지. 어머니는 그걸 지켜보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하셨어. 야마모토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박할머님, 제 조상들이 저지른 일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민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나. 그 순간 지나가던 다른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우리를 향해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야마모토?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잖아. 야마모토가 단호하게 그 관광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우리는 이곳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아름다운 궁을 어떻게 훼손했는지를요. 다카하시라는 그 관광객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이곳을 지나며 눈물을 흘리셨대. 특히 벚꽃이 필 때면 더 괴로워하셨지. 일본이 심은 그 벚나무들이 우리 궁을 뒤덮는 모습이 마치 일본의 지배가 완성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고. 피에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식민 지배의 역사가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와 자존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요. 민지 할머니는 피에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겼어요. 창경궁이라는 이름도 빼앗겼단다.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창경궁이라 부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달랐다는 거죠. 일본은 이곳을 창경원이라고 불렀어. 궁이 아닌 원으로 격화시킨 거지. 그들은 조선의 왕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야마모토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1911년 공식적으로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권위와 역사를 지우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죠. 다른 궁궐들도 비슷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피에르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저항은 없었나요? 민지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항? 그때는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지. 사람들은 점점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잊어갔어. 나도 어릴 때는 이곳을 창경원이라고만 알았지. 동물원, 식물원이 있는 놀이공원으로만 여겼단다. 그때 다카하시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약간 취한 듯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더 좋게 만들어준 거잖아. 놀이공원이 왕궁보다 재밌지 않나? 야마모토가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다카하시 씨,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은 역사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카하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사? 그냥 지나간 일이잖아.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뭐 있어? 민지 할머니는 다카하시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긴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게. 이름, 집, 가족, 자존심.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는다면 말이야. 다카하시는 민지 할머니의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피에르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역사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군요. 이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벚꽃놀이 시즌이면 이곳은 인파로 가득했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즐겼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몰라. 저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항상 말씀하셨어. 야마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물리적 파괴가 아닌 의미의 변질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스스로의 궁궐을 잊게 만들어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었죠. 피에르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정말 교묘한 식민지배 방식이군요. 이런 문화적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세계에 알려야 할 중요한 역사입니다. 민지 할머니는 피에르의 열정에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곳을 창경궁이라 불렀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창경원이라 해도 어머니만큼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지.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었을 거야. 저는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저항이 결국 역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983년에야 이곳은 다시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지.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마모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원된 명정전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모습으로 복원된 건물을 바라보며 민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이 달라졌지? 옛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 야마모토가 설명을 보태었습니다. 1983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모두 옮겨졌고 일제가 심은 벚나무들도 대부분 제거되었죠. 건물들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되었습니다. 피에르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복원 작업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역사적 복원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회복의 상징이군요. 민지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단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변해버렸으니까. 그는 메모장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복원된 궁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복원된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슬퍼하셨을지 모르겠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지울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뿐일 거예요. 지금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창경궁의 아픈 역사를 모른단다. 그저 아름다운 궁궐 중 하나로만 여기지. 그래서 나는 매년 이곳에 와. 어머니의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마모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할머님,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제 학생들에게 창경궁의 진짜 역사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니까요. 다카하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피에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이야기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랑스 문화 잡지에 이 이야기를 실어도 될까요? 세계에 알려야 할 역사입니다. 민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 궁의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역사의 아픔과 함께 우리 궁궐의 진정한 아름다움도요. 민지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죠. 복원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단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해. 우리가 이 아픔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민지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물리적인 복원을 넘어선 기억의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경궁의 마지막 코스를 돌고 있었어요. 다른 관람객들은 하나둘 궁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민지 할머니와 우리 일행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프랑스 기자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처음 민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프랑스 기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민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했었지. 5년 전쯤이었을 거야. 내가 어머니 기일에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한 외국인이 다가왔단다. 피에르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그 기자 이름이 앙투안 디부아였나요? 민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셨습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지? 피에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제 멘토입니다. 앙투안은 5년 전 잊혀진 왕국의 눈물이라는 특집 기사를 썼어요. 창경궁과 마지막 궁녀의 이야기를 담은 그 기사는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제가 한국 궁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민지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 기자의 제자를 여기서 만나다니 세상은 참 신기하구나. 그는 내게 왜 울고 있냐고 물었어. 나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단다. 피에르는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앙투안은 항상 말했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는 국경을 넘는다고. 그는 할머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 감동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했어요. 민지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나 봐. 다음 날 통역사와 함께 다시 찾아왔단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야마모토와 다카하시도 이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그 후 몇 달 뒤 그 기자가 보낸 잡지가 도착했어. 프랑스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만으로도 충분했단다. 창경궁의 모습 그리고 내 사진이 실려 있었지. 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기사는 프랑스에서 문화저널리즘 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궁궐 투어는 프랑스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코스가 되었어요. 민지 할머니는 그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작년에는 그 기사를 읽고 찾아온 프랑스 학생들이 나를 인터뷰하러 왔단다. 그들은 우리 궁의 아픔을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알릴 거라고 했지. 야마모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치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다카하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SNS에 이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야 해요. 민지 할머니는 이제 일부 해설사들이 창경궁 투어에서 마지막 궁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죠. 어제는 어떤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구나. 할머니, 해설사님께 할머니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궁궐이 이렇게 슬픈 역사를 지녔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도 눈물을 흘렸단다. 민지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비록 슬픈 기억이지만 그것이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의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눈물이 흘러 창경궁의 시간을 씻어내는 것 같아. 아픔을 기억하는 눈물이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는 법이지. 우리 모두 민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피에르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앙투안의 뒤를 이어 더 자세한 특집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창경궁의 역사, 그리고 할머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할머니.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창경궁의 마지막 관람객들도 모두 떠나고 우리만 남았어요. 경비원이 곧 퇴장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지만 민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기, 저 언덕에 잠시만 올라가자. 민지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창경궁 밖, 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민지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여 제가 부축해드렸죠. 여기서 어머니는 매일 창경궁을 바라보셨단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지. 언덕에 올라 뒤돌아보니 창경궁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은은한 조명이 궁의 윤곽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궁은 살아있는 역사라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담긴 공간이라고. 야마모토가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 궁궐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건축과는 다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독특한 미학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피에르도 동의했어요. 유럽의 궁궐들이 권위와 위압으로 사람들을 압도한다면 한국의 궁궐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런 철학적 차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카하시는 조용히 창경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국적을 넘어 모두가 존중해야 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요. 민지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창경궁은 단지 과거의 궁이 아니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이자 자존심이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야. 저는 민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는 듯이요. 민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억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약속드렸어요.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궁은 다시 살아난단다. 건물은 허물어질 수 있어도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지. 피에르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 개월 안에 특집 기사를 완성하겠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창경궁의 아름다움과 역사, 그리고 할머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전할게요. 야마모토도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한국 궁궐의 가치와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한 논문을 쓰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다카하시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이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민지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창경궁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만난 것은 어머니가 보내준 선물 같구나.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갈 줄은 몰랐어.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이 하나둘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빛 아래 창경궁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선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궁녀부터 민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기억의 연결이요.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구나. 이제 어머니도 편안해하실 것 같아. 민지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민지 할머니가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이야기를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역사는 살아있단다. 창경궁도, 어머니의 이야기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역사니까. 민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창경궁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말이죠. 한 달 후 피에르의 기사가 프랑스의 유명 문화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보물, 창경궁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 궁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야마모토의 논문은 일본 학계에서 진지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카하시가 SNS에 올린 창경궁 이야기는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지 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창경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궁녀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창경궁의 슬픔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기억하는 우리가 있는 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영원히 그 가치를 빛낼 것입니다.